안녕하세요. 첫 방부터 네.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작년 말에 그 방음 터널 있지 않습니까? 제2경인 그 화재 사고, 사건. 화재 사건. 예. 유가족분들이 좀 찾아오셨는데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빨리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좀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우시고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부디 잘 해결이 되길 바라고, 사실 네. 저희가 오늘 민서유 첫 방이잖아요. 라이브 첫 방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조금 밝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 웃을 준비 되신 거죠? 네, 준비됐는데 제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오늘 머리도 너무 예쁘게 깎아주셨어요. 이거요? 네. 전 뭐 짧은 스타일밖에 안 돼요. 저는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근데 머리 깎고 나서 한참 동안 제 아이가 못 보다가 어제 새벽에 애가 나쁜 꿈을 꾸고 깨서 오랜만에 이제 제 얼굴을 본 거예요. 왜냐면 5살짜리인데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니까 애가 얼굴 못 보자니까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얼굴이 커졌다고. 머리 짧게 깎으니까 얼굴이 커져 보이나 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기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맞아요. 이후에 거의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번 토크 콘서트 성황리에 끝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방송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해주셨는데 네. 드디어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테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첫 방이기도 한데 전해드릴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뭐 서울시정에 대한 상황도 있고요. 맞아요. 오세훈 시정의 실태 저희가 좀 파헤치려고 하고요. 네. 오늘 관련 내용들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게스트 분들도 아주 빵빵합니다. 첫 화니까 또. 네. 자, 첫 번째 게스트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3대 전락가 박진영입니다. 전락가? 전락가. 하면 뭐든지 잘 안 돼요. 3대 전략 가면 그럼 앞에 또 누가 두 분 있나요? 앞에 2명 또 곧 생길 겁니다. 이번 총선 공천 때 생길 겁니다. 박진영 의원님은 왜 전락하신다고 하니까. 좀 웬만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다음 질문이 잘 안 붙어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서유는 흥해야 하는데 함께 전락하시는 거 아니죠? 원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보면은 네. 지금도 보면 판 잘 짜잖아요. 네. 자기 거 제대로 못해요. 아. 원래 그 헛똑똑이들이 자기 건 제대로 못하고 대신 제가 뭐 당을 위해서는 10번이라도 전락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은 전락하겠다. 네, 본인은 전락하더라도 당은 상승하고. 민서유를 위한 희생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같이 함께 해주시는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이게 뭐야? 어떤 응원이죠? 네? 힙한 응원인데? 사실 진성준 우리 수석님 정말 요즘 일 많고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얼굴 한번 좀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욕인가요? 얼굴인데요? 네, 저한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충격 2배실 텐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워낙 원내에서 치열하게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우리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십니다.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진성준 의원님 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러네요. 아, 그래요? 응원하고 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로 조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고생 안 하시면 잘생긴 얼굴이에요. 진짜 잘생긴 네. 3대 미남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3대 전락가시겠지만 네. 여긴 또 3대 3대 미남이에요. 미남 중에 하나. 1대 2대는 누군데요? 누구죠? 그럼? 곧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서유 화이팅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지금 실시간 채팅 저희가 따로 알람이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아직 못 오고 계신데 천천히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초반이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 해주시면 거의 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면 박진영 교수님 욕도 좋고요. 욕 좀 하지 마요. 박진영 교수님의 또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되고 진성준 의원님한테도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코너입니다. 민서유가 가장 잘하는 거. 팩트체크. 사실은 저희가 이 코너를 안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고민은 했었는데 서울시당 산하의 지역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홍보소통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팩트체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너무 남발되고 맞아요. 또 그것이 또 카톡방이나 이런 데 회자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꼭 좀 체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팩트 체크가 너무 필요한 게 가짜 뉴스를 언론이 퍼다가 나르잖아요. 심지어는 네, 이제는 찌라시뿐만이 아니라 언론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카더라를 보도해 버리니까 네. 저희가 꼭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아마 난방비 올랐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세 분은 난방비 집안 난방비 안녕하신가요? 어때요? 어떠십니까? 예, 깜짝 놀랐어요. 저희 관리비, 난방비만 따로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고, 네, 관리비. 관리비가 아무리 겨울철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10만 원 이상 더 나온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땠어요, 박진영 교수님? 저 사실 그 집안에서 무능해서 이제 이게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는데 집안에 있는 의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반바지맨이었는데 털바지맨으로 집에 온갖 그 털바지하고 그다음 파란색 주름하고 다 나와 있더라고. 네. 집에서도 꽁꽁 싸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리고 온도가 21도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제 또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럼 늘 이제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계속 이제 털을 껴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저기 또 가디건도 하나 사주더라고 대신. 좋은 점도 있긴 있네요. 네. 박주민 의원님 대변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살짜리 꼬마가 있어서 춥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네. 있는 가정은 더 심하죠, 그래서 특히나. 뭐 어쩔 수 없고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 댁에 갔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러니까 난방비 걱정도 더 하시는데 곧 뭐 전기요금도 오른다. 뭐도 오른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예. 게다가 지난달에는 고지서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번 달엔 더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전기료 인상분까지 함께 반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댓글 럭키맘님도 남겨주셨는데 온도를 절대 올릴 수가 없다. 애들도 맞아요. 다 내복 입히고 춥게 살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그 박주민 의원님 안정적인 진행 좋다고. 그냥 묻어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아파트 단톡방에 네.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특히 이제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임대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좀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잘 살던 사람들은 10만 원 올라가고 20만 원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네. 없겠죠. 근데 이제 서민들 특히 이제 소득이 적을수록 이 난방비라든가 전기세가 올라갈수록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저희 지역구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몰려 네, 있습니다. 네. 영구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가 조금 오를 때만 해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네. 수입은 없는데 그렇죠. 임대료는 해마다 올리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게 난방비 폭탄을 맞았으니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죠. 그러게요. 박주민 의원님 오늘 첫 번째 팩트 체크는 어떤 거부터 해주실 뭐 건가요? 이 난방비가 오르자마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다. 문재인 정부 때 원인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터져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1월에 이제 윤석열 당선이 지난해 1월하고 4월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에너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거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난방비의 기본이 되는 가스비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누르고 있다가 인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정부 들어와서 올린 건데 피해는 자기네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좋은 해결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모셔오시면 됩니다. 최고인데요? 최고입니다. 제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안 올랐거든요. 살기 좋았거든요. 그게 최고의 방법인데 이제 따져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 가스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장기 계약을 합니다. 네. 그게 한 퍼센테이지가 80대 20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있고 한 20% 정도는 단기 계약을 해서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에너지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거고 단기 계약은 시장 상황에 따라 낮게도
사고 비싸게도 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부터 해서 장기 계약을 해서 상당히 많은 비축을 했습니다. 비축을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가면 가스비가 좀 살짝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 때 초반에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의 유동성이 있는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세우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국제 가스 가격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있죠.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의 유동성이 있는 20%에 해당되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구입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국내 가스 비용을 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022년도 마지막 4분기에 가스공사의 수입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가지고 한 30% 가까이 수익을 높여버렸어요. 네. 이게 뭡니까? 국제 가스비는 떨어졌는데 국내 가스비는 올렸다.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스공사 탓인 거예요. 이 정부는 정말 인정은 안 하고 계속 전 정부 탓, 남 탓만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진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그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서 할 수 없이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요. 올렸던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았는데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공기관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조금 감내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인 1월 31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무슨 에너지 포퓰리즘 하느라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4월 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인상 최소화 같은 대책 등을 창조적으로 적극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느라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남 탓이지요. 네. 예. 실제로 그래프가 있네요. 이게 뭐죠? 그래프 보면은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국제 가스비가 제일 올라가요. 네. 9월 달 이후에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단기적으로 가스를 사야죠, 외국에서. 근데 이거 안 한 거예요, 제대로.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문재인 정부 내내 미수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돈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 8조 8천억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이게 겁을 낸 거예요. 아 이러다가 가스공사가 파산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가스요금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정규재라고 하는 보수 유튜버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막 인터뷰했던. 탄핵 위기에 있을 때 예, 예, 단독 예, 인터뷰 예,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예. 박근혜 막 예. 빨아주고 네. 그 사람이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 요인을 억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올린 것은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는 왜 올렸는가? 가스공사가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지레 겁먹어가지고 급격하게 올린 거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국제 가스요금이 점점 떨어지고 맞아요. 있어서 네. 정부가 가스공사에 지원을 하면서 조금 버텼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서민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제가 또 본 다른 자료에 보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도 그 공공요금 인상, 특히 이제 난방비나 가스비 인상 이런 네, 것들을 눌렀더라고요. 네. 그때 누른 거하고 코로나 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누른 거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눌렀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삐삐잉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가스 수입업자들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지금 정부도 조사해야 되고 네. 이건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의구심을 펴오고 계시네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했는데 고발 안 들어왔습니까? 그 재정당국이라든가 그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의 부처에서 네. 공태를 하진 않거든요. 하는데 계속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민간 가스 업자들 이거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무파트라든가 이 정경련과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건 굉장히 건강한 의혹 제기인데 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고발 들어오니까. 고발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저희 좀 조심조심하면서 그 대통령실이 또 직접 나서서 고발을 막 자꾸 하고 네.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아 진짜.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민서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134분 정도가 되시는데요.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실 거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읽어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지각하지 않았어도 한 200분 넘었을 텐데. 다음엔 죄송합니다. 일찍 오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팩트체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전 정부가 계속 눌러와서 그렇다. 과도하게 눌러와서 그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 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로 자리를 이렇게 지키게 했던 최이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 민간 업체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왔기 때문에 최근에 가스비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글쎄요,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수요에 충당하는 것과 그다음에 단기 수요에 충당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것들은 좀 높게 사요. 이게 공공이 다 그렇더라고 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것들은 현재 가격에 의해서 사는데 그 결정 사항을 가스공사 사장이 혼자 다 한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산업부 에너지 부서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고요. 산업부의 이 결정 없이 가스공사 사장이 혼자서 한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가스공사는 공공적 수요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의 수요에도 가스를 공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가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민간의 가스 업체들도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삽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골라서 그렇죠. 사요. 네. 이 정부가 가끔씩 통계를 조작하고 비교를 엉뚱하게 하는데 민간 업체가 가장 싸게 살 때의 가스값과 또 우리 정부가 또 가스공사가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뭐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 예. 사실 난방비 관련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이게 왜 오르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정말 오르는 게 전 정부 탓인가? 이렇게 언론에 현혹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워낙 그런 보도가 많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예. 오늘 제대로 팩트체크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팩트체크 포인트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텐데 이게 초반에 아주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요. 탈원전 때문이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이 주로 쓰는 담론 중에 하나가 무조건 탈원전이에요. 뭐만 하면 원전이에요. 왜 뭐만 하면 원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원전 무세라는 말이 나와요. 원전 무세? 앵무새라고 하잖아요. 핵무새를 반복한다고 무슨 일만 터지면 원전 하니까 원전 무세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 의원님 그 청와대에 계셨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탈원전 한 적 없잖아요. 없죠. 탈원전 한 적 없어요. 제대로 탈원전 한 적이 없어요. 예, 못했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 했을 그렇죠. 뿐이지 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계속 유지했죠. 맞아요. 네. 탈원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량도 그렇고 발전 설비도 그렇고 전혀 줄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거나 가스요금이 인상될 요인이 전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2022년도 원전 가동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력 대비 원전에서 분담했던 것이 37%로 제일 높았습니다. 맞아요. 뻥입니다. 뻥. 원전 탓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원전 아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난방비 폭탄의 해법이 원전 강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교원 영색하는 사람입니다. 교원 영색 좀 너무 어려운 어렵잖아요. 말인가? 네. 좀 쉽게 해주세요. 그런 어려운 말하면 못 알아듣는. 듣는 윤석열 정권도 있는데 좀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총리를 좀 나오라 그래서 네. 원전 문재인 정부 때 발전량 줄었냐, 발전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 줄었냐,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이 그런 데이터가 거거든요. 나오는데요. 뭐. 예. 이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원전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원전을 뭐 하루 이틀 만에 지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짓는데 최소한 10년, 5년씩, 10년씩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아니고 원전 가동률 높인다고 하는데 이미 가동률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전은 보통 한 80% 정도, 85% 최대치 가동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효율성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가 탈원전을 외치고 탈원전, 있을 때 재생에너지. 왜 우리나라만 원전을 외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거꾸로 가는 정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진 정권이다 이렇게 예, 규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중의적 의미가 있네요. 네. 뒤로도 가면서 후지기도 하다. 후진 정권.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대표님이 그 한국판 IRA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겠다는 거죠.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바마 대통령 퇴임 연설을 읽다 깜짝 놀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못했던 거, 노조를 강화하지 못했던 거, 산업이 계속 전환되는데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거, 재생에너지 비중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거.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딱 등장해서 그걸 하잖아요. 예. 예.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좀 독립적으로 해결된다는 거, 네. 외국과 또는 국제정세의 의존을 덜 받는다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사실 원가가 거의 제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강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했어. 그랬더니 바이든이 들어와서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원전. 재생에너지 얘기는 제가 조금 잠깐 네. 드리고 네. 싶은데 예. 산업에너지가 당장 어려우면은 생활에너지부터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보통 이 에너지 선진국들 보면은 우리는 엄청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신재생이 당장 될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은 제로 에너지를 내 집에서 바로 해결한다. 조그마한 전열팔 달고 그다음에 뭐 저기 물 모이는 거 서로 이제 재생해서 쓸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커뮤니티 개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아니 그래서 소형 태양광 같은 거 해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소형 태양광 지원 사업 싹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큰일이에요. 예, 네.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158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양열이 보급될수록 발전 사업 대기업이 망한다. 예,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네. 송 아나운서님 출연료를 2배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친척이신가 봐요.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여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저녁 시간대 뉴스 보지 마시고요. 뉴스 가짜뉴스 너무 많으니까 민서유 보세요. 네. 금요일 저녁 민서유 6시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심야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 지금은 그래서 뭐 퇴근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간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밤에 좀 늦게 편안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네. 좀 더 19금 좀 섞고 뭐 이래가지고. 그럼 저희 원하시는 바가 확실하군요. 아니, 저 저희도 농담이에요. 그러면 한 잔씩 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 계속 X 표시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연 계속 저희가 뒤로 가고 있다 하는데 어떤 대책을 내놨을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발언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현수막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정부 여당이 277만 가구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마 277만 가구의 계산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 117만 가구에 가스 할인 요금 대상 160만 가구를 단순하게 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만 가구는 중복 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대상은 179만 가구입니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특히 3천억 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할인은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됩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덜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영상 만나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괄적으로 네.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충분한 건가요?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뭐 저기 저소득층들 위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냐, 그다음에 이제 뭐 자녀적으로 하는 선별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 사실 기본 생활이잖아요. 네. 최대치로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통계들을 딱 뽑아가지고 숫자 만드는 조합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진성준 의원님? 아까 우리 김성환 의장이 국민의힘이 277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게 뻥튀기다. 사실은 277만 가구가 아니고 179만 가구다. 180만 가구다. 100만 가구 정도를 부풀려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왕에 두 개의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네. 또 하나는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가구가 100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는 한 180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부풀려서 얘기하려고 중복자들을 다 섞어서 계산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뻥튀기니까 당장 현수막 내려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이 정부가 애당초 깎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네. 하면서 계속 축소 편성을 고집했어요. 그랬다가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니까 부랴부랴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늘린다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박진영 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로 안 됩니다. 물론 이 저소득층 가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평소에 감당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씩의 에너지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구당 한 15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30만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늘려줘야 된다. 네. 그러려면 약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안입니다. 근데 이걸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버티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한테 성과가 돌아가면서 네.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도 민주당이 들어. 하는 건 그냥 다 싫대요. 네. 아, 다 지금 싫다는 거. 유도하는 피존투님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게 지원이냐 이렇게 네. 일침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그 두 번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김성환 의장 하는 얘기가 정부가 이게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전기요금 등을 할인해주겠다,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할인되려면 그만큼 가스공사에 적자가 쌓이는 거니까 그걸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정부가. 지원 예산은 마련하지 않고 이걸 어디서 메꿀 거냐? 내년에 가스요금 올려서. 뭐예요? 그건 뭐예요? 올해는 깎아주지만 내년은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 이것도 어려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예. 내년 인상분을 당겨서 이번에 주는 거다. 금도끼 은도끼님이 또. 참나 진짜 황당하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영국, 독일, 뭐 일본 이런 다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비해서 국가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지원금 막 주고 네, 있어요.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진짜 제가 알기로는 한 1가구당 75만 원 정도까지 네, 예산을 네. 지원하겠다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우리나라는 뭐 추위에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네요. 아니면 진짜. 내년에는 네. 혹시 안 하시려고 몰라요. 성명을 아니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느꼈나 봐요. 선진국 수준은 절대 안 가려고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까지 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재원 마련 대책이 없으니까 네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안 해.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소득 수준별로 우리 국민의 80%까지 네.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줘야 된다. 네. 최저 15만 원에서부터 25만 원까지 아니 10만 원에서부터 25만 원까지 소득 수준별로 단계를 나눠서 드리자 이렇게 네.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려면 한 7.2조 원, 7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과 똑같은 겁니다. 네네네. 근데 안 받아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쳤는데 안 받는 기재는 뭡니까? 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거죠. 대통령이
진심으로 얘기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뭘 알고 했을까? 말 실수했을 거야. 이러면서.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에너지 가스비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지원책이 많은데, 네. 지원책에 또 기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 쪽에서 에너지 관련되는 지원금을 많이 내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유회사라든가 석탄회사라든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에게 네. 고효율의 세금을 매겨요. 횡재세. 근데 그렇죠. 이제 표현하면 횡재세. 횡재세, 네. 횡재세 또 환경세 네.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쪽이 아직도 세금이 생각보다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되면은 참 성과급이 엄청나던데요. 제 친구들도 정유회사 많이 다닙니다만 참 좋아요. 네. 그러시구나. 보니까 우리나라 4대 정유사가 있는데 네.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4조 6,800억, S오일 3조 5,600억, GS칼텍스 4조 300억, 현대오일뱅크 2조 7,700억. 이래가지고 그 4대 정유사의 직원들에게 최대 1,600% 상여금 주고 1,000% 상여금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잔치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초과 이익을 과도하게 누렸다면 그걸 좀 세금으로 걷어서 정말로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좀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횡재세의 취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꼭 횡재세를 새로 도입하지 않아도 기왕에 이렇게 에너지 수급 관련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금을 거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현재도. 돼 있잖아요. 예. 네. 부과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드리면 좋겠다. 이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너지 위기잖아요. 네. 저소득층들은 에너지 때문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이 상황에서 돈을 더 번단 말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너무 모순됐네요. 맞습니까? 이게 안 맞죠. 기업 윤리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국가라는 것이 이런 소득 재분배의 역할, 에너지 재분배도 소득 재분배도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걸 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안 하니 대통령은 하겠다는데 밑에 있는 관료들은 잘 모르고 모른 척 하는 거는 뭐겠어요. 기업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침해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죠. 공부해가지고 기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무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님들은 횡재세 얘기를 저희들이 언급하니까 야 그럼 반도체 잘 팔리면 반도체 기업 업체한테 횡재세 물릴 거냐. 근데 반도체는 기술 혁신하고 기술 투자해서 이제 잘 수출이 되는 거고 지금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외적 상황이 그냥 변함으로써 확 말 그대로 엄청난 횡재. 이익을 얻게 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스값이 폭등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반면에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얻게 네. 되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 기본적인 상황의 차이도 인식을 못하고 야 반도체에도 세금 물릴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입이 그냥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 반도체를 매일 저희가 가스라든가처럼 난로에서 떼진 않잖아요. 반도체라서 불 피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죠. 네네. 지금 근도끼 음도끼님이 정유사가 어려울 때 세금으로 지원해줬는데 엄청난 흑자를 냈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직원들에게 1000% 인센티브를 준 건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런 거라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아, 금도끼 맞다, 운동기님은 맞네요. 전문가시네. 진짜요? 그분 한번 모셔서 여기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좀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대책을 CG로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자, 민주당의 대책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려워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진선수 그래. 빠른 코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그렇게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뭐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근데 현재까지는 가구당 1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2배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폭등했기 때문에 30만 원 늘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는데 만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선 민주당 지방정부부터 한 10만 원 정도씩 우선 에너지 지원금을 드리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최초로 파주시가 시행했습니다. 파주시가 시행했죠. 예, 이건 이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보관이고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중산층이라면 중산층일 수 있는데 저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자. 그래서 최저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7조 2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지금 대책입니다. 네, 난방비 팩트체크, 거기다 민주당의 정책 제안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윤석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들, 지금 정보 홍수 너무 많잖아요. 민서유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니까요. 민서유 정치 토크쇼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네. 주제를 잡아가지고 팩트체크 해드릴 테니까요. 뭐 혹시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가지고 팩트체크 해드리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지금 아이디어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이 출연하면 시청자 2만 명이 돌파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님 훨씬 이런 거 더 잘하실 하겠죠. 것 같아요. 2만 명 정도에 머무를까요? 한 5만, 10만까지.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예. 그 팩트체크도 같이 해보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직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국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아직까지 납득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 어떤 점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일단은 제가 느끼는 점은요, 정부의 비협조예요. 네. 정부의 비협조가 되니까 이 국정조사를 했는데도 정인채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유가족들이 수긍할 때까지입니다. 두 분 저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네. 저는 국정조사를 뭐 일처럼 뭐 끝이 났습니다만은 어떤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자 중심주의로 그렇죠. 네.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은 그때 그 간담회도 하셨겠지만 네.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지만 그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정조사 위원들 모두가 네.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태원 참사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 닥칠 재난들이 있는데 네. 이것의 발생 원인, 누구의 뭐 형사적 책임,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근본 원인이 뭐고 구조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재난조사기구가 상설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이고 네. 그 첫 번째로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그런 재난조사기구를 했고 있었죠. 다 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조사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뭐 몇 개월로 정할 게 아니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 다 인터뷰하고 또 그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던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의 얘기들도 다 들어서 정말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거를 개선하면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는지를 잘 따져서 정비해내자는 차원이거든요. 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정부가 뭐 수사를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경찰 특수본을 가동했지만 일선의 경찰관들만 책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네. 우리 법에 이런 재난의 총괄 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했느냐? 못했어요. 그렇죠. 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아무 대책이 없었다. 이게 시인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허둥지둥 하느라고 정작 재난관리의 총책임자가 대통령보다도 늦게 사고 상황을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책임 물어야죠. 옷 벗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거든요. 첫 번째 지시가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예. 대비를 잘해라. 근데 행안부 장관은 안 움직여요. 이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죠. 해야죠. 네. 책임져야 됩니다. 옷 벗어야 됩니다. 네. 파면해야 되는데 네. 그냥 막 어깨 툭툭 치고 격려해주고 행여나 누가 이렇게 여당 또는 같은 진영 내에서
행안부 장관 책임지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서 그걸 막 감싸주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국회가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탄핵 가자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에 숨고 감추려 하겠죠. 장관 탄핵이 먼저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박주민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어제 의총에서 탄핵의 필요성과 탄핵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다만 어제 참석하지 못하셨던 의원님들이 꽤 있고, 또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일요일이죠. 네. 저희는 원내 대표단이 중심이 되어서 의원님들, 우리 당 소속 의원님 169명 전원을 상대로 다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온라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별 의원님들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서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는 확정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는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탄핵이라는 절차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당의 중앙위원회를 한번 소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동력도 받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인은 국민들보다 반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들보다 뒤처져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이제 지지도를 보시면은 한 55에서 60% 정도는 늘 이 반대입니다. 반대죠. 반대하는데 정말 싫다가 50%가 넘어요. 네. 그 중에서 강력하게 싫어한다고 50% 넘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마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은 정도예요. 네. 국민의 50% 이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12구 참사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조차도 우리가 탄핵하고 해임시키지 못한다면은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우리 저기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작은 승리를 자꾸 가져봐야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큰 승리로 나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만큼은 반드시 한번 이겨서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니까 이길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투어 이브님이 박진영 부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난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찬성한다는 의견들을 네. 올려주시고 계신데, 오늘 낮에 어떤 기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제 말씀 좀 들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유는 관용차를 가지고 수행비서가 자기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용산경찰서장 현장에 50분 늦게 갔다고 그때 난리쳤거든요. 국민의힘조차도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관용차 가지고 오는 수행비서 기다리느라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탄핵을 결의하고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서 이 파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봤듯이.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나면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은 헌법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치재판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현재 이런저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시는 게 나쁘거나 또는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서울본봄님이 민주당 제발 강하게 싸워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조금씩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뻑하면 뭐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도 헌정 질서예요. 그러면요. 탄핵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절차죠. 규정하고 있는 그게 헌정 질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벌써 민서유는 200분 넘게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박주민 TV에서 지금 140분 정도가 함께 보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 민서유 TV로 넘어오세요. 다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세요. 예. 박주민 TV 그만 보시고요. 민서유 TV로 넘어오시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린데도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저는? 뺏기기 싫은 거죠. 나의 다 소중한 넘어가세요. 시청자. 예. 민서유 TV 함께 해주시고요. 자, 금요일 저녁 소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에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네. 아니라고 또 얘기하시는데 뭐 두 분이 아니라 진성준 수석님은 가시는 거고. 진성준 의원님만 네. 가시고 네. 아, 저는 안 갑니까? 네, 안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계셔주셔야겠습니다. 불금인데.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고요. 진성준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와주실 거죠? 아, 예, 뭐 기회가 닿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진성준 의원님을 보내드리고 네. 또 다음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게스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저희 방송의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오! 대표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님, 네. 김영호 의원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잠시 지금 마이크를 착용하고 계시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새로운 게스트죠. 저희 대표님, 민서유의 대표님,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민서유의 사주 김용호입니다. 너무 든든한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앞에 방송 짧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저는 다 봤거든요. 네. 일단은 한 200명이 지금 시청을 하는데 이 채팅, 실시간 채팅은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하시죠. 많은 지지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토요일 날 규탄대회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규탄대회도 규탄대회지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서울 시민들도 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님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나눌 이야기는요.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병주 의원이 정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나 창피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성관계는 부부만 가능하다라는 이런 조례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조회를 했죠. 정말 네. 충격적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조례. 저는 태조 이성계 법안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분들은 탈레반이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누구인지는 짐작은 한답니다. 네. 누군지는 짐작은 한다는데 더 재밌는 게 이렇게 조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민간 단체에서 요청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조회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면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조회한다고 공문이 그렇겠죠. 돼 있어요. 와. 네. 상상을 줘. 내 성관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니 그렇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유를 그렇게 여러 번 외치시는 분이 왜 이 자유는 안 주십니까? 근데 이 조례에 따르면 더 충격적인 건 네. 학생들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에요. 아, 학교에 직장을 두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적용. 교사까지도. 네. 네? 네. 네. 와. 그래서 탈레반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탈레반. 탈레반께 죄송해야 되나? 아니 지금 경운농장 TV님이 히잡도 쓰라고 하지 왜? 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개신교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닌가요? 라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어차피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정말 네.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인데다가 처음에 저는 이거 누가 얘기하길래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코미디죠, 코미디. 이거 누가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네. 장난친 게 아닌가 싶을 이게 정도로. 진짜 진실이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이제 만약에 지금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음. 검토하고 나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 검토해서 만약에 뭐 저쪽이 다수당이니까 서울시는 발의가 되면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112명의 의석 중에서 76명이 국민의힘이니까 네. 실제로 국민의힘 76명이 동의하면 가결되는 거죠. 실제로 가결되는 거죠. 그럼 서울시 여성분들 이제 히잡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결혼 안 하면 성관계를 못 해요. 와. 와, 이거 저기 이분들 어디 무속인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유튜브 내용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종교인이든 그냥 일반 시민이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톡톡한 분들이 한다면 그냥 제가 지나치겠는데 분명한 것은 서울시에 지금 현직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야. 시의원이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정말 국민의힘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의회의 문화나 그 사상이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다 한데 누군지 대충 안 돼요. 근데 알고 싶진 않아요. 네. 대충 아는데 알릴 수 없어서 조금 네, 아쉽네요. 네. 사실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나서 국힘이 뭐 시의회 다수당 되면서 뭐 TBS 예산도 삭감되고 맞습니다. 지금 뭐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당 내에 서울시 바로잡기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김영배 위원장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주로 말펀치가 센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네. 뭐 김영배 의원의 장점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이슈를 굉장히 확대하는 침소봉대형의 이제 정치인 목소리가 큽니다. 없어요. 그리고 완전 싸움닭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이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의 행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되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바로잡는 게 네. 서울시당의 바로잡기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김영배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 하면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요. 김영배 의원 성격이면 아마 실명 공개하지 않을까. 네, 네. 명확하게 알게 되면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농촌에 농촌으로 네. 좀 가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싶으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네. 그 덕분에 전남의 경우에는 거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많은 우리 서울 지역 네.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했었다는데 그 예산도 다 삭감해버려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네.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게 생겼고 그 덕분에 전남 쪽 초등학교 다수가 폐교하게 생겼대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예산 다 90% 다 삭감했잖아요. 다행히 우리 당의 구청장이 있는 지역이나 네. 그 구의회가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인 지역은 그나마 이제 조금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진짜 무서워요. 네. 지금 차가운 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집회도 불허했다고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이고 지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남동 관저 이사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3월 이사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12구 참사도 사실은 최종 결정권자는 광역시도예요. 네.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네. 근데 물론 뭐 그 당시에 이제 용산구청에서 구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할 수는 있지만은 안전 관련해서는 광역시도지사가 최고의 책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또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밥 먹고 하는 거 하니까 본인도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부러웠나요? 부러웠던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 관저 근처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남동일 거예요. 네, 한남동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이제 외교부 장관의 네네네. 공간이었는데 아마 그 근처 같고요. 친윤하려고 그러나 근처 가서.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친윤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아마 첫 번째 리모델링비가 70억 정도 들고 지금 맞아요. 추가로 10억 정도 돼서 80억 정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제 본인이 2년 전에 취임했을 때는 안 하겠다고. 네, 그런 이제 짓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와, 네. 당시에 했던 발언이요. 2021년 당선 당시였는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자택에서 출퇴근하겠다고 그랬잖아. 아, 지금 이런 걸 보고 네.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입 그러세요? 벌고. 아시죠? 예. 입만 벌면. 오세훈 서울시장 21년에 이 발언을 했을 때 네. 많은 언론에서 참 칭찬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상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진구 자택 출근한다 뭐 이랬거든요. 게다가 지금 공간 마련을 위해서 입주해 있던 중소벤처기업들이 쫓겨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까지. 진짜. 아, 지금 너무 안 좋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윤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지적받고 있는 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따라하고 윤석열 있네요. 대통령이 내심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저 오세훈은 그래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 물망에 올라 있는데 네. 벌써부터 같은 지역에 있으면 내 자리를 넘봐. 네가 벌써 감히 한남동 감히 한남동으로 와.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천공과의 밀착서부터 여러 가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누가 또 개입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아니면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천국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럼 이 정권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좋아하죠? 리모델링 돈도 적게 들이는 게 아니라 엄청 들여. 그러니까요. 근데 다양한 부분에서 또 제 리모델링을 판단 같은 좋아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명히 찍힐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찍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요. 김영우 의원 같은. 네. 나 너무 놀랐잖아. 김영우. 네, 김영우. 의원. 깜짝 놀랐어. 그게 네. 그 정무직 자리잖아요. 그 맞아요.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회의 때 한 번 가는 자리인데 그걸 없애버려. 없애버리죠. 깜짝 놀랐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진영끼리도 그렇게 좀 무서운데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담이 큰 사람이네. 네? 네. 간 있고. 뭘 노리고 그러는 건지 좀 이해가 네.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시당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 때 네. 청년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현수막 네, 현수막.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현수막을 디자인하는 이제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시리즈물을 3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서울시당 현수막은 좀 디테일하게 골목 현수막과 대로변 현수막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정과 상식의 시리즈는 대로변, 주로 뭐 강남역, 뭐 신도림, 뭐 신촌 현대백화점, 네. 뭐 이런 대로변에 개첩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불경의 위원장님들이 서울시당 현수막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서울시당의 현수막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서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현수막 개첩을 통해서 우리 당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난방비 관련해서도 현수막 계속 올라온 거 봤거든요. 네. 아주 촌철살인 너무 좋더라고요. 네, 중앙당도 잘하고 있고요. 자,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시당에서 뭐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기사, 뭐 저희 기사 다들 보기 싫으실 텐데 네. 이 기사 제목은 더합니다. 개딸 민주당 직접 운영, 그러니까 개딸이 민주당을 직접 운영한다면서 서울시당 운영위에 권리당원도 포함이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게 아마 이제 보수 언론에서 했는데 근데 기사 내용은 팩트가 맞는데 이제 표제를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매우 무슨 개딸이 장악하는 뭐 서울시당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560명이 지금 가입을 했어요. 중앙당을 통틀어서 단일 기구로는 가장 최대 인원의 조직입니다. 민선회. 민선회, 네. 권리당원 협의체죠.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이 한 65%, 여성이 한 35%. 그리고 지역구도 골고루 다 가입을 했어요. 49개 지역위원회. 네. 특히 주목받는 곳이 은평구예요. 은평구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은평구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박주민 위원장이 굉장히 좋은 위원장이더라고요. 갑자기 땀이 나는데요? 네. 은평구가 많이 가입을 했고요. 뭐 주로 연령층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한 특정 뭐 지지층이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매우 다양한 우리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당의 당무도 함께 관찰하고 관여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제 당무를 잘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원 협의체라는 게 원래 저희 당원 당규에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 아쉬웠던 건 좀 활성화가 안 됐던 건데 우리 시당위원장님 새로 되시면서 그걸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신 거고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없던 걸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원래 우리 당은 또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는 게 참 답답하다. 이게 이제 뭐 강성당원, 열성당원이 네. 좌지우지한다. 이거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에요. 네. 이런 프레임이 언제 있었냐면요. 우리 조선 말에 강력한 우리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이 일제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늘 그 당시에도 이제 기회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성 애국자가 많은 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 아닙니까? 네. 당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한 파트예요. 우리 영어를 파트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강성 지지층과 열성 지지층이 있어야지 당이 잘 되는 겁니다. 맞아요. 다만
조금 이렇게 거칠다 이러면은 서로 교육하고 또 소통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재맨 작가님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개딸 악마화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언론에서 초반에도 계속 그 팬덤 정치라면서 깎아내리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도 이준석으로 인해서 팬덤 정치를 시작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서유로 함께 하고 있는데 서울시당 내에는 민선회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게 권리당원 민선회. 협의체가 네. 민선회. 네. 네, 우리 유튜브 방송은 민서유. 네. 네. 근데 민서유도요, 저는 이제 서울시당에 유튜브 방송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첫방 했었잖아요, 공개 방송. 네. 그 전에 구독자가 300명이었대요. 아. 근데 그 첫 공개 방송 이후 8,600명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민소유 1만 시대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빠른 시간에 10만 시대, 20만 시대, 우리의 목표치 50만 시대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그 5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들과 윤석열 정부와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여튼 우리 윤석열 정부와 맞짱 깔려면 50만의 구독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50만 달성되면 뭐 혹시 거시는 거 없습니까? 뭘 뭐. 예전에 홍재천 막 뛰어드시고 네. 그때 당선됐어요. 아니, 그건 너무 식상한 것 같아. 그냥 식상한 것 같아. 네. 뭐, 한 300m에서 뭐, 뭐 이렇게 뭐 줄 안 묶고 뛰어내리는 거, 아이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거, 네. 뭐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의 관심을 좀 끌어줘야죠. 네. 한번 좀 고민해서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대표시잖아요. 저희 사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책임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시간 채팅 지금 한 23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네, 네. 박주민 TV에서 많이 그래도 좀 넘어오신 너무 것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더 넘어오세요. 더 넘어오세요. 그 예. 아까 계셨던 140분이 다 아직 안 넘어오신 것 같거든요. 네. 거기 그냥 0명으로 만들고 여기 다 오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우리 국적을 바꿔주세요. 네, 민서유로.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얘기 나누기 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100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멘트를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일 일요일이 또 이태원 참사 100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오세훈 시장이 불허했으면 못 가는 건가요? 라고 댓글 아까 올려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 불허인데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가실 수 있고요. 그 불허한 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경찰에 경비 요청을 또 했대요. 너무하죠? 예. 참 답답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2구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예요. 네. 이건 법으로 해당 지역의 그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은 딱 그 규정돼 있거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외국 출장을 나가서 이 책임에서 조금 지금 멀어진 거지 정말 그 책임질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12구 참사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서울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아, 경찰과 경비 인력을 보낸 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뭐가 두려워하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보도가 있어요. 네. 예. 아, 그들이 지켜야 할 건 국민인데 네. 누구를 지키러 그 자리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내일이죠. 오후 3시 30분 민주당이 장외로 나섭니다. 네. 각오가 비장한데요. 민주당의 각오는 좀 어떤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서울시당에서 우리 그 많은 당원 지지자들에게 뭐 협조를 구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원분들이 상당히 답답하고 또 그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아마 날씨도 괜찮다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추위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서울 시민들, 우리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또 우리 12구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아마 전달할 것이고요. 아마 그 시민들과 연대해서 아마 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좀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번이 민주당의 첫 장외 투쟁이잖아요. 이걸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투쟁도 투쟁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짜 국민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행사라고 봐요. 이게 꼭 투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과 우리가 지난 대선 끝나고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12구 참사로 슬퍼하는 국민들 또 윤석열 정부로 분노하는 국민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직접 국민들과 만나서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것을 다시 국회에 가서
입법을 통해서나 제도를 통해서나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저쪽 당 원내대표 할 때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애투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주말에 또 나가요. 그렇습니다. 좀 피곤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도 좀 답답해 왔던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진성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7.2조 규모의 추경을 하자라든지 제안을 계속해요. 네. 우리가 협조해 줄 테니까 추경하자 또 우리가 협조해 줄 테니까 뭐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러면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민생은 파탄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일 많은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 주 당직자들 만나실 텐데요. 많은 의견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반갑다고 인사로 끝나지 말고요. 당에다 요구하고 싶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네, 그리고 좀 의원들에게도 힘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같이 화이팅해서 윤석열 정부 꼭 함께 우리가 강력하게 견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떠세요? 장외투쟁, 민주당 저는 뭐 장외투쟁.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저 촛불 집회 이제 뭐 계속 개인적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원내투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네. 다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보통 이제 의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회주의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리의 투쟁,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국회가 가지고 와서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뭐냐? 거리에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원내 투쟁을 하기 위해서 또 장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투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뭐 파란 색깔 물품을 꼭 하고 나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드레스 코드가 좀 그렇게 나오긴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이제 네. 저희 당에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파란색 없으시면 그냥 와도 돼요.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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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나 뭐 모자, 목도리, 장갑, 가방 등 몸에 지니고 오시는 것 중에서 파란색을 착용하시면 좋다라고 좀 드레스 코드를 정해드렸지만 그냥 편안하게 오셔도 되고요. 우린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알잖아요. 자, 시청역 7번 출구에서 더 뜨겁게 논의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도 있다고요. 네, 당연히 대표님 연설하시겠고요. 뭐 다양한 연사들이 올라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태원 추모제, 이태원 가족분들이라는 광화문 추모제가 2시에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기 좀 모이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 행사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모제가 3시 30분까지인가요? 3시 30분 정도까지 하는 네, 것을 네, 예정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소리와 표정님이 청바지 입으면 되지 않냐고. 오. 좋은데요? 네. 청바지는 그래도 집에 다들 있으니까 편하게 저는 착용하고. 신발도 파란색입니다. 그러네. 넥타이도 또 파란색이시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옷이 다 옷이 다 파란색이 파래요. 네. 넥타이가 다 파란색이에요. 넥타이가 다 파란색이고 파란색 잠바가 다 아니에요. 파란색이 돼버리고 네. 목도리 다 파란색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내일 시청역 7번 출구에서 모이시는데 시청역 8번 출구에서 보수 집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좀 혼란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지역별로 안전관리 담당 인원이 좀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네. 좀 다행입니다. 네. 네. 와, 저희 오늘 민서유 정치 토크쇼 벌써 1시간 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곧 마칠 건데 혹시 네. 두 분 못다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한 번씩 하실 말씀 기회를 저는 그냥 오로지 구독자 50만 시대를 열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방송도 이제 정말 박주민 의원님이 안정적인 방송인데 또 위트가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저하고 같이 예전에 팟캐스트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완전히 뭐 100분 토론 바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진행자로. 저도 너무 좋아요. 호흡이 네, 너무 잘 맞는 것 잘하시는 같아요. 것 같아. 네, 네, 저도 한번. 근데 저 불만 있는 게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네. 저는 잘 안 쳐다보고 계속 송환선님만 네, 쳐다보면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 덕분에 따뜻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관심과 애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저녁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30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네. 와, 우리 저희 다음 방송에는 500분 한번 도전해볼까요? 500분씩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은데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공개 방송 때 이동용 작가가 네. 이재명 당대표 모시겠다고 한번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니까 이제 우리가 모셔야지. 그렇죠. 우리가 모시는 네. 건데 또 너무 바쁘셔서 좀 부담스러울 뿐이죠. 네, 네. 네, 네, 네. 지금 디지몬님이 송섬이 옆에 누구예요? 송중기 닮았네요. 라고. 이야.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좀 다 있으니까. 네. 송중기 뭐야? 이러면서 댓글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러게요. 지금 박주민 TV에서 많이 넘어오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박주민 TV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민서유에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호 위원장님, 박진영 부원장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여러분들 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내일 봬요.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